오늘은 2024년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시장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지식산업센터는 투자자들, 그중 전매차익 투자자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었는데, 현재는 그 인기의 상승치만큼 가격, 매수세, 모든 지표가 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이 시장의 문제점과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식산업센터의 과거와 현재를 한번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식산업센터는 2020년부터 2022년 하반기까지 주택규제의 풍선 효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로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보다는 단기 매매가 차익을 노리고 들어온 수요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 대기 수요가 워낙 많아서 일단 분양권만 확보해 놓으면 프리미엄을 얹어서 손바꿈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양 상담사들은 손님을 골라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잔금 납부 전 전매를 해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유도하는 사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 시중에는 돈이 많이 풀려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시기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각종 규제들이 투자자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아파트 대신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고 세제 혜택이 있는 지식산업센터로 눈을 돌리게 되었고, 이 시기에 지식산업센터 매매지수는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매력적인 투자처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상반기부터는 상황이 좀 급변하게 됩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졌고, 여기에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지식산업센터의 실수요자가 빠르게 빠져나가고 공실률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빠르게 식어가고 뒤늦게 후발주자로 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큰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2분기 동안 수도권에서 진행된 지식산업센터 경매 건수는 약 290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거의 59%나 증가한 상황인데, 이 수치는 2023년 4분기 206건의 경매 건수에서 84건이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는 역대 지식산업센터 경매 물건의 최고 기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경매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응찰자 수, 즉 경매 참여자 수가 상당히 적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도권 지식산업센터의 낙찰가율은 평균 60%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과 상품마다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평균으로 본다면 서울은 62%, 경기는 65%, 인천은 63% 수준으로 다소 낮은 낙찰가율을 보이고 있고, 이는 감정가 대비 실제 낙찰가가 상당히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경매로 물건을 낙찰받아 투자했을 경우는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초기 투자자의 경우는 수익률이 극도로 낮아졌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기사입니다. 이것과 함께 지식산업센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지식산업센터의 과잉 공급과 이에 따른 공실 리스크입니다. 2018년 이후 지식산업센터의 공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수급 불균형이 발생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급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공급이 발생하고, 여기에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가 더해지면서 일부 지역의 공실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현대타라타워는 준공이 된 이후 1년이 지났지만 입주율이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개월에 10% 정도의 수치로 입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입주율이 낮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료도 전용 16평 기준 월 65만 원으로 평당 4만 원 수준으로 하락을 했고, 매매 가격은 평당 780만 원 수준으로 800만 원 초중반이던 분양가와 비교해보면 가격이 다소 하락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얼마 전 TV에서도 방송되었던 평택이나 고양시, 향동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와 같이 특정 지역의 공급이 집중된 경우는 이 공실 리스크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고, 이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또는 언제쯤 되어야 끝날 것 같으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현재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공급이 집중된 지역의 경우는 이 공실의 늪에서 헤어나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뿐입니다. 최근 수도권 지식산업센터 중 일부 사업장에서는 PF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PF를 일으킨 시행사가 대출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고 특정 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대출의 기간과 관계없이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절차인 기한이익 상실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위치한 가산 W몰이라는 부지가 있는데, 이 가산 W몰은 지식산업센터로 개발될 예정이었지만 브릿지론 만기 연장에 실패하면서 공매로 넘어갔고 유찰이 거듭되면서 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PF 리스크로 인해 경공매로 넘어가는 지식산업센터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업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지식산업센터 시장이 단기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과 공실 문제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고, 이런 문제는 시장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반대로 좀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자면, 올해 하반기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일부 실수요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서울의 오피스 시장은 현재 매우 낮은 공실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CBD, GBD, YBD 같이 주요 오피스 권역에서는 공실률이 0%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서 일부 기업들은 지식산업센터를 오피스 대체제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IT 관련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은 서울 내에서 적당한 가격의 오피스를 찾기 어려워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규제가 작은 지식산업센터로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나 기존 오피스 밀집 지역 인근에 지식산업센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최근 소형 면적의 지식산업센터 거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주로 완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호실 구조가 소형 모듈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대형 임차 수요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같이 작은 면적이 필요한 임차 수요의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반면 지식산업센터의 대형 호실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성수동을 예로 들면 대형 호실의 공급이 제한적인 이유로 수요는 있는데 이 대형 임차인이 들어갈 곳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대형 면적 위주로 임차료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공급은 많은 와중에 층단위 이상의 대형 면적이 부족한 이유는 지식산업센터의 특성상 호실이 구분되어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중간중간 호실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임차료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대형 임차인의 경우는 장기 계약이 일반화되고 있고, 대형 호실을 차지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성수동 이외에도 여의도, 광화문 등 서울의 핵심 비즈니스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형 임차인이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는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특징 중 하나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와 넓은 공간을 찾는 임차인 수요가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판교, 안양, 고양 등의 지역에서는 IT 기업과 제조업체들이 선호하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서울의 비싼 가격과 임대료를 피해서 이전하는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거래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아주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PF 대출 리스크와 지역별 입주 물량의 차이로 공급이 많은 특정 지역에서는 입주 물량을 소화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더 긴 회복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지식산업센터 시장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추가적인 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와 맞물려서 내년부터는 서울 핵심 지역의 지식산업센터 시장 분위기가 조금씩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지식산업센터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금리 인하와 공급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